안녕하세요, 윤철중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에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자산 증대를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마찬가지로 참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고군분투를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한 만큼 커뮤니티에서 함께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조금씩 자산을 증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다들 또 하고 계신데, 새로 입장하신 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을 또 하고 계십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저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사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혼자서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아침부터 소통을 하면서 또 저도 이제 배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최근 엄청난 이 변동성, 그리고 오늘 이 반등장이 나타난 배경과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모를 수 있는 또 함정은 없는지 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 아주 냉철하고 정보력이 두터운 그런 커뮤니티 많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입장 주소가 있고, 여러분들이 입장 신청을 하면 이길날 저희가 승인을 해드립니다. 자, 일단 글로벌 증시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국내 시장의 반등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종목들, 섹터에 대해서 어떤 그 리스크가 있고 어떤 수혜가 있을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를 하자마자 전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등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역사적 급등세를 보였는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단 하루 만에 12%가 넘게 폭등을 하면서 17,000원 선을 돌파를 했어요. S&P 500 지수도 9% 넘게 올라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 번째로 큰 일일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과 같이 전날 미국 시장이 기록적인 폭등을 연출한 그런 영향으로 다음날 코스피도 개장 직후에 4% 이상 급등을 하면서 2400선을 단숨에 회복을 했죠. 코스피 지수의 급등으로 이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등을 한 그 상황이에요, 현재. 그렇죠? 예. 사이드카는 뭐 아시겠지만 선물 가격이 단기간에 급변할 때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장치로서 이제 보통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급등 혹은 급락할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9시 한 5분경인가요? 9시 6분경, 5분에서 6분 사이에 코스피 200 선물이 5% 넘게 뛰어오르자 한국거래소가 프로그램 이 매수 호가를 잠시 멈추는 사이드카를 발동을 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지난 2024년 8월 이후에 거의 8, 9개월 만에 일이죠. 다시 재발동한 게. 그리고 지금 불과 이틀 전인 7일에는 반대로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만 보면 시장 변동성이 되게 극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단기간에 극단에서 극단으로 흔들렸다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급 반등장은 자칫 투자자들에게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폭락을 해서 공포감이 컸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작정 쫓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도 제가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금 일어난 일의 배경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일지, 지속 가능성은 어떤지, 어떤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들과 어떤 리스크들이 지속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저희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에서도 밤사이 급반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고, 아카데미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환호 뒤에는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한 발 좀 물러서서 시장을 분석할 때라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폭등장의 배경과 함께 주요 섹터별로 최근 이 이슈, 그리고 이제 반등의 구조적 이유, 향후 리스크 요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육국에
90일간 상호보복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어요. 쉽게 말해서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는 예정되었던 추가 관세를 3개월 정도 미루고 대신에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율을 더 높이기로 한 겁니다. 미중 간의 이 무차별적인 그 관세 전쟁이 서막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측의 발표에 따르면 대중국 수입 관세는 기존 또 104%였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얘기가 104% 얘기가 나왔는데 125%로 인상이 되었어요. 반면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 부과를 일단 연기하고 전체 관세율도 임시로 이제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일단 125%라고 이제 마지막 토탈 그 측정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까지 시장을 짓눌렀던 무역전쟁 공포가 일시에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호관세 전면전 우려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에서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을 하고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이 되었었죠. 한국 증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관세 충돌 우려에 7일날 그 코스피가 장중에 5% 넘게 폭락을 하면서 매도 사이트가 또 발동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90일 관세 유예라는 유화책을 꺼내자마자 상황이 반전된 거예요. 투자자들은 이거를 무역 긴장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서 안도랠리를 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완전히 선의로만 보이지는 않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율을 더 올렸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미중 무역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 발표에서 중국을 제외한 이란은 이 글이 이제 멘트가 붙었잖아요. 그런 전제가 붙었다는 점에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이번 조치의 최대 피해국은 중국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된 측면이 크죠. 그리고 한국과 같은 우방국에 대한 관세 압박이 3개월간 이제 유예됨으로써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에는 단기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장이 환호한 배경에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은 피했다라는 그런 안도감과 함께 그 쇼커버링성 어떤 매수세가 겹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상호관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상호관세는 상대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을 해서 똑같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상호관세가 즉 보복관세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매기면 미국도 한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매기는 식이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해서 각국의 상호관세를 경고해 왔는데 이번에 90일 유예를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다른 나라들이 이 보복관세를 철회하도록 유도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협상을 원한다. 지금 이번 결정을 자국 입장에서의 융통성 발휘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추가 조치를 경고를 해서 무역 분쟁의 초점이 중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등의 여타 국가는 3개월 유예로 숨통이 트였지만 중국발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그 관세 유예 뉴스가 전반적으로 어디에 펼쳐졌습니까, 여러분들? 기술주의 영향이 좀 컸죠. 기술주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AI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이제 눈에 띄었는데 사실 AI 섹터는 지난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등장 이후에 투자 열풍,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게 이제 제품들이 여러 가지 이제 등장을 하면서 투자 열풍이 이제 불던 그런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AI 이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지금 저희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아카데미에서 480달러 선에서 이제 처음 투자를 했는데 2023년도에 말에만 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봤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번 미 증시 급반등 국면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20% 가까이 폭등을 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는데 이거 플러스 또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율주행 AI를 개발을 하는 또 우리 테슬라
예, 테슬라도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좋은 가격대에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저희 핵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카데미에서 테슬라도 뭐 200, 지금 저희가 이제 안내드린 이후에 200% 가까이 이제 폭등을 했는데, 지금 뭐 최근에 22%, 오늘 하루만 20% 넘게 폭등을 했고, 뭐 메타랑 애플도 각각 10% 이상 급등을 또 기록을 했죠. 그만큼 AI 기술이랑 플랫폼을 보유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관세 유예에 크게 반응하며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I 테마는 한동안 뜨거운 이슈였고, 예를 들어서 작년 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챗봇이나 또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셀바스 AI 이런 그 열풍 등에 힘입어서 단기간에 주가가 몇 배로 뛰기도 했었죠. 그래서 다만 이런 테마 급등주는 이후 거품이 좀 빠지면서 큰 조정을 받는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때 셀바스 AI는 저희가 추천을 드린 적이 없어요. 예, 셀바스 AI가 16,000원대까지 치솟았었는데 몇 달 만에 뭐 몇천원대까지 급락하는 롤러코스터도 탔죠. 예, 이처럼 그 AI 섹터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가도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급격한 가격 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 반도체 말고 이제 AI 산업은 향후에는 성장 잠재력이 막대한 분야임에는 분명합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생성형 AI, 그 다음에 자율주행 FSD,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지금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를 지금 국내에 지금 진행을 하는 그 부분들을 제가 관계자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팩토리 다양한 분야의 AI를 도입을 하면서 관련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에요. 한국에서 또 말씀드리면은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AI 연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미래 기대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상태인지 그거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AI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낮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어떤 실망에도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세 유예로 증시 분위기가 좋아져서 AI주들이 단기 반등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투자는 기업의 기술력,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이익의 창출력, 이런 것들, 그리고 내재 가치를 따져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AI 관련해서 종목들을 안내를 드렸다가 최근에는 좀 안내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AI 섹터를 좀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나 반도체 AI와 그냥 AI 종목들, 챗봇 관련된 그 종목은 별개의 문제고 단기적으로 과열 부담과 실적 불확실성이 공존한다. 그래서 이번 반등장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해서 이제 나섰다가 낭패를 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리고 반도체 얘기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섹터는 사실 한국 증시의 핵심의 중추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번 관세 유예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분야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관세를 이제 유예하기로 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최악의 관세 부담을 면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SK 하이닉스 한번 잠깐 볼게요. 장전 거래가 뭐 한 10%, 12% 폭등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11%를 조금 넘어서고 있네요.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간 이제 반도체주를 짓눌렀던 여러 악재들, 뭐 대중 수출 규제,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도성 어떤 그 매수사로 해석이 됩니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네. 엔비디아에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향후 매출,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는 최근 반도체 업황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이어진 가격 폭락, 그 다음에 이제 재고 누적이 올 들어서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디램 현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거나 기업들이 감산에 들어가서 공급 조절로 가격 안정을 꾀한다 라는 그런 그 정보들,
그래서 사이클 바닥 통과 신호들이 사실상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에는 앞으로 이 반도체가 대량 탑재될 거예요. 그리고 고성능 서버용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생성형 AI 때문에, 그리고 막대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미래 수요죠. 미래 수요 기대는 투자자들이 반도체 업종의 턴어라운드를 믿고 선침해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주가가 선행해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지만 정작 기업의 실적은 아직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도 지금 뭐 메모리 가격 폭락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좀 이런 이렇다 할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던 거. 지금의 이제 랠리가 계속적인 흑자 전환으로 이어지는 거, 미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거.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그칠 위험도 있습니다. 예. 또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중국 패권 다툼이 언제든 다시 불거져서 반도체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막기 위해서 추가 규제 카드를 지금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고, 중국도 주요 소재 수출 통제로 맞서는 등의 이런 긴장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그 트럼프발 조치로 한국 반도체가 일단은 한숨 돌렸지만 3개월 후 관세 유예 시한이 끝났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른다는 점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반도체주들도 눈여겨보고 있어요. 앞전에 또 투자를 했었고 아카데미에서.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단기 차익만 노린 추경 매수는 지양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장주의 비중을 저희도 이제 늘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코멘트를 커뮤니티에서 드릴 테니까 좀 마음 편하게 좀 긴 호흡으로 이 섹터를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앞전에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급등 위로 이제 급등을 좀 해서 이제 반등을 한 뒤에 다른 어떤 모습을 좀 거의 다 대부분 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 2차전지도 반등을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로 지금 참 많은 또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물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쵸? 가파른 조정이 지금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번 관세 유예 호재가 2차전지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신호탄을 쌀 것인가. 우선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완화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불이익을 덜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시장에서는 한국 배터리 3사가 한숨 돌렸다는 그런 부분들 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2차전지 업종의 매수세가 조금 이제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난 7일에도 이제 그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유예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나 국내 배터리주들이 모처럼 강세를 좀 보였던 그 부분이 있었죠. 그쵸? 예, 지난달 7일에. 제가 생각하는 2차전지 섹터의 흐름은 사실 구조적 성장성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배터리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유럽 전기차 판매는 매월 지금 기록을 계속해서 이제 경신하는 부분도 있고, 친환경차에 대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미국도 지금 이제 뭐 움직임을 IRA 이제 이 법안들이 조정을 받겠지만,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 미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기술력과 생산 능력 면에서 상위권을 달려준다면 뭐 긍정적인 그런 또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견조한 어떤 성장 궤도에 사실 지금도 올라와 있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투자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일단은 우선 재작년 작년에 워낙 크게 급등했던 탓에 아직도 일부 종목의 주가에는 거품 논란이 따라다닙니다. 기업 실적에 비해서 지나치게 앞서 나간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쟁 심화도 고려해야 할 요소예요. 중국의 CATL, BYD 여전히 막강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파나소닉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버티고 있어요. 향후의 배터리 기술 혁신의 방향성도 변수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한번 커뮤니티에서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안 될 것이라고 확정 짓지 마십시오. 지금 SK온,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모두 지금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해 목표를 해서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폼팩터들이 상용화가 되면 빅뱅 폭발 전에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업계의 판도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주가적으로 보면은 반등의 서막이 시작되려고 할 때 또 주가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앞전부터 투자를 해서 갖고 오는데 막 마이너스 70% 80% 되신 분들이 5년 6년 이제 묵혀놨다가 계좌를 열어보니까 플러스 10%나 20%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장밋빛 전망과 함께 숨어있는 위험도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2차전지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인지 지금 데이터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조금만 보셔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아카데미에서 재작년 연말부터 12월이죠. 2차전지의 비중 조절 하셔라. 작년에는 전략 매도까지도 저희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쓴소리로 듣지 마시고 그냥 단순 예측이 아니라 2차전지 업황과 지금 흐름 지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해외 뉴스 제가 공유해드린 거 보면은 유혹이래. 해외 쪽에 지금 인력 감축부터 시작해갖고 배터리 업체부터 시작해갖고 장난 아니에요. 지금 움직임이. 이런 위험도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턱대고 저점이라고 계속 추가하면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이런 정보를 볼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런 점은 괜찮다더라. 이런 점은 리스크가 있다. 계속 장밋빛 전망만 얘기를 하는 그런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좀 삼가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우리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나요? 쇠뇌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것만 보다 보면 반대 얘기를 하는 그런 정보들이나 그런 어떤 영상은 아예 여러분들이 배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길이 들여져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딜 가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해요. 기업과 투자 시장에는. 그거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위험도를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급등 시에 과열을 경계하고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기업이 있다면 옥석 가리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셀 제조 3사처럼 검증된 플레이어 위주로 보되 너무 한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부품업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높은 변동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분할 매수 타이밍도 텀도 넓찍이 잡으세요. 이제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2차전지는 아직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안내드리는 종목들이 2차전지 종목들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설사 저점이라고 해도 굳이 2차전지에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쵸? 지금 뭐 엄청난 그런 자산 증대를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위험성을 감내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아무튼 뭐 2차 전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선업도 지금 조선업 섹터도 지금 이제 슈퍼사이클 부활 기대감 속에서 서서히 반등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해오고 있고 지금 뭐 한국 조선업계 수주잔고가 3,700만 CGT에 달하고 2010년 이후에 거의 뭐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고 해요. 예. 특히 지금 고부가치 선박 부문에서 한국의 독주 그 체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뭐 LNG선,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LPG선, 기술력이 요구되는 선 중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세계 시장을 지금 선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아무튼 뭐 장기적으로 좋은 그런 흐름을 갖고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오히려 한국 조선업에게 반사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이 중국 조선 해운업을 불공정 무역으로 조사해 이제 뭐 이런 담아놓고 움직임을 보이면 중국 조선업이 제약을 받겠죠. 그러면 한국, 더 나아가서는 일본까지도, 예, 일본까지도 뭐 좋은 그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 환경도 뭐 지금 한국 조선업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조선 투자 역시 저희가 지금 뭐 코멘트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하나오션도 뭐 한참 전부터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을 또 내고 있고, 하나오션을 수익 2025년 2월 달에 이미 뭐 추천 이후에 100% 수익 돌파를 했었고, 그쵸? 뭐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이때가 11월 14일이네요. 11월 14일 2023년 이렇게 아무튼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커뮤니티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또 안내를 드리니까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시고, 끝으로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정치권 이슈랑 맞물려서 이른바 정치 테마주들이 개인 투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이제 6월 달에 또 선거 이벤트가 남겨져 있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지금 저희가 조금 그래도 크게 또 자산을 조금이라도 불렸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를 혼자서 하고 싶다면 명확한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불분명한 정보에 기대해서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누가 유력하다더라 식의 어떤 뭐 누가 뭐 어떤 그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더라, 이런 풍문을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은 좀 피하십시오. 설사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이미 대부분 테마주들은 초기에 손치미한 세력이 있어요. 예. 일반인이 알 때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코멘트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뭐 수익 창출 많이 됐죠. 예, 이거를 혹시나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자 커뮤니티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리엔트 전공으로도 저희가 수익을 크게 달성했어요. 보십시오. 오리엔트 전공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2월 20일날 안내드렸습니다. 2월 20일날. 그 다음에 이때가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2월 13일 계속 안내드렸어요. 제일 마지막에 가장 높은 구간에서 안내드린 게 아마 13,000원대일 겁니다. 13,000원대 13,000원대 안내드려서 뭐 다 수익 지금 다 보셨죠. 1월달에도 안내드렸고 3,000원대. 투자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튼
사실 대선 테마주는 몰라도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초보자분들께는 뭐 이 부분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오바해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아무튼 테마주로 단기간에 이제 대박난 사례만 보고 뛰어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하시고, 그 이면에는 이제 또 조용히 퇴장한 개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주요 섹터별 상황과 이슈를 좀 잠깐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공통적으로 느껴지듯이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큰 시기예요.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이런 장세에는 무엇보다도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단기 반등에 들떠서 평소에 어떤 그 내 마음에 심어놓은 그런 원칙을 무너뜨리면은 되게 위험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투자 원칙을 여러분들이 재점검하십시오. 예, 그리고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그런 그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잘 걸르세요. 그리고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 유지하세요. 현금 보유도 그것도 하나의 포지션입니다. 여러분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특정 섹터나 종목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2차전지나 어떤 테마주의 사례처럼 한쪽으로 쏠린 투자는 큰 수익을 줄 수도 있는데 상황이 급변하면 막대한 손실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자산을 증대할 수 있는 이유는, 아카데미에서 자산 증대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여우같이 되게 보수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해마 투자 관련자들과의 소통,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없는 그런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해서 분석을 좀 남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자산과 업종으로 나누어서 리스크를 해지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기술주와 어떤 전통산업주,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심지어는 현금과 채권까지 이렇게 적절히 배분을 하면 한쪽 시장 충격에 전체 자산이 무너지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매랑 목표가를 사전에 정해두십시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계획 없는 버티기나 무한정 어떤 존버는 금물입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일수록 손실이 나도 일정 수준에서는 과감히 손절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5%, 8%, 10% 미만 구간, 마이너스 구간을 넘기지 않고 가까워지면 미련 없이 정리하는 식으로 원칙을 세워두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수익이 날 때도 탐욕을 자제하고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으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는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에서 지금 그렇게 해서 자산을 증대를 하고 있죠. 급등장에서는 모두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거 놔두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그리고 급락장에서는 끝없이 떨어질 것 같지만 또 과한 비관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 2차전지는 좀 예외예요. 계획된 아무튼 이런 그 매매를 통해서 위험 관리가 생존의 열쇠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2차전지 또 왜 예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워낙 그 광고와 홍보가 재작년 작년 너무 응축이 돼 있었어요. 2차전지는 너무 많은 그 얘기를 했고, 뭐 지금도 저점 얘기가 나오지만 저점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매수했다가 박스권 횡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미 뭐 보면은 작년 초, 재작년 말부터 계속 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이거는 진짜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저점이다 언제부터 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거 쌍구간이다. 이거 사실 방송 접어야 될 정도예요. 이거 지금까지 몇 년간 개인 투자에 우롱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신의 투자 원칙과 저희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또 유튜브, 저도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지만
유튜브, 커뮤니티, 또 SNS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특히 급등락 국면에서는 여러 찌라시와 괴담 또는 과장된 낙관론이 난무를 해요. 이런 정보에 일희일비하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팩트를 확인을 하고 여러 출처의 뉴스를 좀 보시고 너무 극단적인 어떤 주장에는 거리를 두십시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에요. 남들이 뭐라 해도 스스로 소화한 정보와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늘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십시오. 시장은 끝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상황을 던져줍니다. 이번 트럼프발 관세 이슈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도 또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슈들이 연이어 나올 거예요. 투자 공부와 시장 경험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원칙을 가다듬어야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은 작은 금액으로 모의 투자하듯이 경험을 쌓고 중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어느 정도 투자하신 분들은 과거의 성공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유연하게 전략을 바꾸는 그런 어떤 유연성이 필요한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이런 투자 원칙과 전략에 대해서 수시로 또 코멘트를 드리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토론을 하다 보면 스스로 좀 놓쳤던 어떤 위험을 또 깨닫고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어떤 견해도 나누고 공부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장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어떤 철학을 잘 세우고 꾸준히 여러분들이 정진하십시오. 저도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도 아카데미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정보 그리고 특별한 정보 코멘트를 계속 드리고 또 자산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함께 지혜롭게 헤쳐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를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잭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